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대한노회를 방문하여 일하는 시민의 역차를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주택연금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 시대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활력 있는 노후를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달력을 받기 바라며 먼저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 노후 보장 강화를 발표해 주신 주원성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충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급여 수준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 노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상향해야 할지 그리고 상향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그러니까 2030년경 그러니까 2030년, 40년, 50년에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의 이제 소득 보장 수준이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법정 소득 대체율을 이제 50% 정도로 올렸을 때 우리가 2050년 이전에 그래도 적정한 수준 이라는 것에 좀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신규로 이제 신규 수급자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새로 은퇴하는 분들의 연금 수준이, 뭐 A값에 그래도 한 30% 이상, 뭐 한 더 바람직한 거는 이제 35% 정도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달성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빈곤 예방 제도로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한 크레딧이나 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현재 국민연금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크레딧 확대는,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군복무 크레딧을 예를 들면 이제 전 기간으로 확대를 해도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게, 그래서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게 이제 2006년 출생자들 정도부터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2070년이 이후에 돼야지 이제 효과가 있겠죠. 출산 크레딧 확대도 2055년 이후가 돼야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님께 질의. 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전달될 수 있지만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직접 지원이 거론되지만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직접 국고 투입 시에 조세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미래세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개혁 특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논의 중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답변들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OECD 펜션 엑스퍼트 미팅 관련해서 여러 외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여기 그 중에서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이즈모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이게 핀란드 속담을 써놨어요. 농부가 게을러서 봄에 파종을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지출들이 많지만 적어도 사회보험에 관한 한 우리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받는 액수 쪽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금제도라는 거는 두 발로 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한 바퀴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바퀴 받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지금 크레딧 수준도 낮고 다른 국고 투입이 낮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time inconsistency 문제입니다. 시간 불일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1800년대 말에 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 제도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보니까 이게 머추어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부족한 게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자 대다수가 보험료만 납부하지 연금을 아직 받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딧 같은 제도들이 전부 다 당시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수급 시점에 넣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걸 시점을 맞춰두면 우리 연금 제도는 우리가 낸 것 대비 절반 이상 세금을 더 투입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상황이 그게 미적립 부채고 지금 연금이 적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소득대체를 올린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득대체를 40% 유지할 경우 보험료를 19.7%를 걷어야 되는데 우리 9%를 걷으니까 10.7%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득대체를 44%로 4%포인트를 인상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미 발생한 1825조의 빚이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1.7%를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설상 보험료를 12%, 13% 걷는다 그래도 1825조 플러스 매년 엄청난 액수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금을 받으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미래 세대 누군가 안 그러면 결국 충당 못하면 국가부도 나서 IMF 그 외환위기 같은 걸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지 수치가 1이냐 2냐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우리가 수습 불가능한 미적립 부채에다가 소득대체를 40%를 유지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내는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내야만 그 빚이 더 안 늘어나고 이미 발생한 1825조의 빚,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경금 또 예상하고 계실 텐데 제가 국회 특위 1기 자문위로서 국회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안 알려져 있지만 사학연금 지금 미적립 부채가 2022년 기준으로 175조입니다. 사학연 가입자 1인당 5억이 넘는 빚을 갖고 있어요. 우리 출생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부담하겠어요? 전부 다 세금으로 부담해야 돼요. 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1230조 정도가 돼요.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매년. 이미 우리가 빚진 액수가 한 3,300조가량, 3,200조가량 돼서 GDP 대비 13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도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연금 받을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그 연금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국가 빚을 줘야 되고 결국은 국가가 파산하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더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누가 부담을 더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적게 우리가 해결 못하면 국민들 싫어하는 걸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설득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경제 위기로 결국은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